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 코스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승폭이 높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탄핵 후 재선을 통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후부터 계속적으로 랠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 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한국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락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도 같이 운영하게 되었으니 영상 내용이 좋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관세 폭락을 겪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며 파동과 흐름상 고점 인계에 도달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상황이 두 달 동안 이어져 오고 대선이 끝난 이후 더 큰 폭으로 폭등하게 되어버리니 그 누구도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졌고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만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단면적으로 경제를 보면 안 되고 양면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잃어가고 있으며 1년 만에 20위에서 27위까지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이러한 이유가 비상계엄에 따른 전국 혼란과 고질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노동 생산성 약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만든 결과이기도 하죠. 또 이러한 것을 증명을 하듯이 기업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23위에서 올해 44위까지 수직 하락을 경험을 하고 있으며, 대기업 경쟁률 또한 41위에서 57위로 떨어졌고 디지털 사용 부분이 11위에서 26위로 주저앉기도 하였습니다. 즉 규제 과잉과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인력이 미스매치되어 국가를 후퇴시키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선진국에 속하는 잘 사는 나라에 속했었지만 이제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라는 나라가 치솟아 오르고 있으며, 한국과 대만을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명목 GDP는 아직 우리나라가 대만을 앞서가고 있기는 하지만 1인당 GDP를 따졌을 경우에는 대만이 거의 다 따라온 상태이며 실질적인 구매력은 이미 대만이 앞서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대만이랑 비교를 하고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만이라는 나라는 TSMC의 나라, 지금의 현 트렌드에 있어서 파운드리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생산해 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 인재 부분에서 발전을 계속 진행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대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우리는 대만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인재를 더 키워야 하는데, 반대로 인재 유출은 심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유출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AI 인재 순유출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다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유출 사태와 출산율까지 함께 생각을 하게 되어버린다면 유입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과 같고, 지금이야 AI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인재가 존재하기는 할지라도 다음 세대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암울할 정도까지 한 수준이 바로 우리나라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이미 심각한 두뇌 유출에 직면되어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34만 명의 인재가 한국을 떠났다고 보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자재가 생산이 되는 나라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최선으로 하는 국가로 지금까지 이렇게 선진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긴 하였지만, 계속적으로 해외에 인적 자원이 유출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까요? 지금같이 신기술이 핵심이 되는 상태에서는 인적 자원이 필수이며 해외로 나간 인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 이렇게 혁신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기 쉽게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고, 이것은 우리는 빠르게 해결을 할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을 다 일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취업자 수, 젊은 비중의 취업자 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중이며, 이것은 즉 부양을 해야 하는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산업 발전을 하지 않으면 고품질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 다른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어 이러한 것들을 방지, 보완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하는데, 결국 이러한 것은 단기간 사이에 세금을 많이 쓰게 되는 것과 같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만 많아지게 되어 앞으로의 인재 유출은 더 가속화가 될 뿐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인력 인재가 사라지고 더 생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인력이 원래 많은 상황에서 특출난 인재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나 제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산업들은 중국에게 다 뺏기고 기술력도 다 뺏기고 있어 이것도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계속 제조업 점유율은 잃어가고 있으며 제조업의 가장 큰 핵심은 인건비가 저렴할수록 저렴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포퓰리즘 덕분에 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제조업 물품의 가격만 상승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같은 기술력의 같은 제품이라면 저렴한 제품을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만약 기술력이 조금 딸리더라도 엄청 저렴하다면 저렴한 물건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실물 경제도 IMF 이후 최대 수준으로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증시는 어떨까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의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오를까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오를까요? 아니면 계엄령이 해소가 되어버려서 우리나라의 신뢰가 더 생겨났기 때문에 오를까요? 어쩌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도 바뀔 것이고 정책의 방향은 민주당이 잡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유한 방식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양극화는 더 심해졌으며 자산의 가치만 상승이 됐을 뿐이죠.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더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돈이 쓰레기인데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이고 그렇게 안전자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자산이 선택이 되고 그 자산은 한정적인 자산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 경제 상황일 것입니다. 채권은 여기에 안전자산에 속하지 못하게 되죠. 왜?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찍어내는데 누가 지금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취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에 버블이 쌓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앞날은 이렇게 깜깜한데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의 연속으로 이렇게 흘러갔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출생률이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잃어버린 제조업들의 경쟁력이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기대감이 연출이 되어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오른 것이고 그렇게 지금은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결국 채권 가격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고 채권 금리만 높아져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율은 높아지게 되어 금리를 인하해도 인플레이션만 높아져서 물가만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미의 경우처럼 어쩌면 바로 옆 나라 중국처럼 아니면 아시아의 유럽을 이어주고 있는 튀르키예처럼 말이죠. 또 코스피를 본다면 아니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해도 돈이 쓰레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반영이 되는 주식들은 더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대감은 누구에게나 경제가 지금 나쁘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앞으로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은 단지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심의 눈을 멀어 환상을 가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AI가 좋은 혁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2위 이러한 바등바등한 상황인데 시가총액 1위가 맞을까? 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기대감이 그만큼 반영이 된 것이고 벌어준 것보다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삼성전자 같은 미래 기대감이 적은 주식들은 상승폭이 짧고 하이닉스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은 폭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래 기대감이 포함이 되었던 앞으로 돈을 더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른 것이었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을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말이죠.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가장 낮게 하향 조정된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경제 성장률이 1%도 안 되는 상태가 된 지 불과 한 달 전의 일입니다. 그 후 한국은행에서도 계속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경제가 안 좋은 것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대통령 또한 알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버블이 우리나라에게도 쌓이고 있다는 것이고 전 세계가 버블이 누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상승할 가능성보다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조심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